저번 하프 훈련을 통해 하프를 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저는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대회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라톤을 신청하려고 한 때는 6월. 대체로 마라톤 참가 신청은 대회 일자 3개월 전부터 모집하다 보니 이미 신청이 끝난 마라톤 대회가 많아 신청할 수 있는 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찾은 하프 마라톤 대회, 바로 달서 하프 마라톤 대회입니다. 대회 날짜는 2024년 9월 29일, 참가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였고 참가비는 하프 3만원, 10km 3만원, 마니아는 2만원, 5km는 15,000원이었습니다. 저는 하프 마니아로 신청했습니다. 마니아 항목은 기념품을 받지 않고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근데 분명 하프 마니아로 신청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10km 마니아로 떠있어서 수정하기를 눌러 다시 하프 마니아로 바꿨습니다. 신청한 항목을 확인한 뒤 적힌 계좌번호로 2만원을 입금하면 참가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제 대회까지 남은 기간은 111일. 일단 대회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세운 이번 대회의 목표는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완주하기, 두 번째는 2시간 30분 내에 들어오기. 그럼 지금부터 초보 러너를 위한 하프 마라톤 대회 훈련법 시작합니다. 처음 하프를 뛸 때 뒤로 갈수록 힘이 빠져서 걷다 뛰다를 반복하며 들어왔기 때문에 끝까지 걷지 않고 달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체력 키우기라고 생각했어요. 체력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 매일 달리기입니다. 저는 평소 기본적인 달리기는 할 수 있었기에 매일 달릴 거리를 5km로 설정했어요. 근육통이 있어 달리기 힘든 날에는 2에서 3km를 느린 속도로 조깅을 하며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첫 일주 동안 연습한 결과 저는 5km를 걷지 않고 연속적으로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은 긴 거리를 걷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종목이기에 5km부터 시작해서 10km, 하프 거리까지 달리는 거리를 점차 늘려왔습니다. 체력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 LSD입니다. LSD는 Long Slow Distance의 약자로 장거리를 천천히 시간을 두고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LSD는 심폐기능을 높이고 지구력 또한 좋아질 수 있기에 초보 러너에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둘째 주부터는 5km보다 더 긴 거리로 LSD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10km 이제 첫 번째 날 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체력을 키우는 세 번째 방법은 러닝 마일리지 채우기입니다. 러닝 마일리지는 한 달간 달린 총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는 한 달에 180km 정도를 목표로 삼고 달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운동 정보를 볼 수 있는 앱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사용한 어플은 삼성 헬스입니다. 달릴 때 구간 기록과 페이스, 케이던스를 잘 보여주고 GPS와 데이터를 켜놓은 채 달리기를 하면 정확한 거리 측정이 가능합니다.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워치를 연결하면 화면에 심박수도 떠서 이를 확인하며 달릴 수 있어요. 체력을 키우는 네 번째 방법은 근력 키우기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에는 하체 근육과 코어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한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짐볼 크런치와 짐볼 플랭크를 통해 코어 근육을 키웠고 스쿼트 100개를 매일 하며 하체 근육도 함께 키웠습니다. 그 결과 하체 근육이 발달하여 달릴 때 피로가 덜했고 코어 근육이 발달해서 달릴 때 중심이 잡혀 어깨가 과하게 흔들리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달리기 자세와 호흡을 안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달리기 자세에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착지법인데요. 달리기를 할 때 발꿈치부터 착지하는 힐풋, 발 전체로 착지하는 미드풋, 발 앞부분으로 착지하는 포어풋 중 어떤 착지를 해야 하는지 고민되지 않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뛰었을 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미드풋을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있는데요. 미드풋으로 착지를 하게 되면 지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분산시켜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드풋으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초보 러너라 아직 종아리 근육과 발목 힘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지 허리와 무릎에 더 많은 무리가 가게 되어 달리는데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달리기 연습을 하면서 제가 편안하게 착지할 수 있는 착지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제가 달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살펴보니 주로 사용하는 착지법은 발꿈치부터 닿는 힐풋이었습니다. 착지할 때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발의 착지점과 신체 질량 중심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발의 착지점과 신체 질량 중심이 일직선상에 위치해야 하는 이유는 달리기의 효율을 높이고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신체 질량 중심은 우리 몸에 중력이 작용하는 지점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엉치뼈의 약간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에는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전진력이 함께 작용합니다. 아래와 앞으로 힘을 모두 받고 있는데 착지를 위해서 신체 질량 중심보다 다리를 앞으로 뻗는 오버스트라이드를 하게 되면 뻗은 다리에 많은 힘이 실려서 다리가 받는 충격이 커져 부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가려는 방향에 브레이크를 걸듯 저항력이 생기게 되어 달리기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스트라이드를 하지 않고 발의 착지점과 신체 질량 중심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착지법 다음으로 달리기 자세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상체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손목과 어깨는 힘을 뺀 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고 팔을 90도로 꺾어 가슴 쪽으로 모은 뒤 어깨는 고정한 채 팔을 뒤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앞뒤로 움직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팔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달릴 때 팔치기를 해서 생긴 탄력은 동력으로 작용하여 달리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팔치기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세가 구부정해져서 호흡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달리기를 할 때 몸에 힘을 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보인 우리는 어느 곳에 힘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힘을 빼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힘이 들어가고 있는 곳을 찾으려면 달릴 때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찾아보면 됩니다. 달리고 있는데 어깨가 뻐근하고 아프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축 늘어지듯이 힘을 빼보면 뻐근한 통증도 없어지고 달릴 때 느껴지는 묵직함도 줄어들 거예요. 자세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호흡을 안정적으로 바꿔볼게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숨 쉬는 것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호흡법은 달리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2대2 호흡법입니다. 2대2 호흡법은 코로 2회 들이마시고 입으로 2회 내쉬는 방법입니다. 왼발 오른발을 내디딜 때 2번 들이마시고 다음 왼발 오른발을 내디딜 때 2번 내쉬면 됩니다. 이렇게 리듬에 맞춰 호흡을 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에너지 또한 절약할 수 있어요. 저는 2대2 호흡법이 조금 변형된 2대1 호흡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2대1 호흡법은 코로 2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1회를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여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느낌이라 더욱 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호흡법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여러 개를 동시에 생각하다 보니 헷갈려서 호흡과 자세를 모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잘 되지 않을 때는 자세는 그대로 하되 호흡은 평소 호흡하는 대로 해보세요. 입호흡과 코호흡을 번갈아 사용해도 되고 할 수 있다면 코호흡만 이용해도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코로, 숨을 내쉴 때는 입으로 하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본인에게 맞는 호흡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2주간의 훈련을 한 후 저는 21.0975km 장거리 훈련을 위해 다시 대저 생태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다입니다. 두 번째 하프를 뛰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어제는 조금 쉬었고 그 전날이랑 그 전전날까지만 해도 10km 뛰는 걸 해봤었는데 이제 오늘은 또다시 21km 하프 거리를 뛰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화이팅! 순조롭게 시작하는 첫 1km. 6분 34초 19초. 체력이 좋아진 덕에 첫 하프에서는 5km 즈음에서 걸었던 반면 지금은 잘 달리고 있습니다. 41분. 6km를 조금 넘은 지점에서 45분이었던 전보다 약 4분 정도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1시간 12분. 10km 넘어서 있는 반환점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입니다. 5km 지점마다 부모님이 급수를 해주셨어요. 물 준비해, 물. 워치 시간을 일시 정지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두었더니 반환점에서 물을 마시는 동안 워치가 삼성 SF과 1분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 몇 분인데? 한 시간 15분 걸렸다고? 물을 마시는데 물이 차가워서 인상이 찌푸려지는 중입니다. 조금. 와, 언니 지금 오늘 많은데? 물을 마신 뒤 다시 달려나갑니다. 10km 반환점을 돈 후 14km 지점에서 처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첫 하프에서는 11km에서부터 걷고 뛰고를 반복했었던 것보다 걷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5km 1시간 59분 23초. 5km 좀 넘었고요. 이제 4점 몇 킬로 남았어요. 거의 2시간
걸렸고요. 5km 남은 거 빨리 가서 최저 시간 세워보겠습니다. 근데 와, 무릎이랑 종아리. 하지만 할 수 있다. 영상 찍는다는 핑계로 잠시 걸어가는 중입니다. 무릎과 종아리는 근육통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그런 것 같아서 집 가자마자 바로 풀어줬습니다. 1km 남았습니다. 시간은 2시간 33분 40초. 이제 1km밖에 안 남았어요. 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다 왔다. 2주간의 체력을 높이는 훈련을 통해 걷는 횟수를 줄이고 많이 달릴 수 있었던 덕분에 첫 하프 때보다 16분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프 거리를 뛰어보면서 느낀 점은 페이스, 즉 1km를 달리는 시간이 느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올릴 때에는 인터벌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터벌 훈련은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을 연달아 배치하여 체력을 단련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훈련 방법은 400m를 전속력으로 뛰었다가 200m는 걷는 것을 10세트 반복해주면 됩니다. 저는 집 근처 작은 트랙이 있는 공원에서 인터벌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트랙이 190m여서 2바퀴를 빠르게 달린 뒤 1바퀴를 걷는 것으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190m 길이의 트랙을 빠른 속도로 1바퀴 달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계속 훈련을 반복하다 보니 빠른 속도를 유지한 채 1km를 달릴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5km까지도 계속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걸은 후에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마라톤을 하다가 걷게 되면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고 속도를 유지하며 다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방법은 먼저 5km를 달린 후 의도적으로 걷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후 3km를 달리는데 이때는 앞서 5km를 달릴 때보다 페이스를 더 높여서 달리면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힘이 빠져서 걷고 난 이후에도 다시 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등장한 대저생태공원 또자. 이 정도면 대저생태공원 지방령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달리기 전에 또 열심히 몸을 풀어줍니다. 안녕하세요. 또다닷컴의 또자입니다. 오늘도 이제 하프 연습 한 번 더 하러 왔고요. 오늘은 7월 7일 일요일이고 4시 47분. 이제 또 하프 뛰러 가보겠습니다. 1km 6분 43초 3km 20분. 지치지 않고 잘 달려가는 중입니다. 5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5km 33분 25초.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준 뒤 다시 달립니다. 7km 47분 28초. 속도를 계속 유지하며 달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지난번 하프 때보다 더 빠르게 10km로 향하고 있어요. 10km 1시간 8분. 10km에서도 물을 한 번 더 보충해준 뒤 다시 달려갑니다. 1시간 22분. 탁 트인 낙동강을 보면서 지친 몸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달려갑니다. 5km 1시간 52분 30초. 숨은 안 찬데 심장도 안 아픈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계속된 훈련을 하면서 쌓인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지 종아리가 조금 당겨서 걸어갑니다. 7월이라 날씨도 덥고 다리도 아프다 보니 지쳐가고 있지만 조금만 더 가면 도착이기에 다시 달려갑니다. 1km 남았는데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2시간 24분. 마지막 라인이라서 아버지도 같이 달려주셨어요. 지난번 하프를 뛸 때보다 시간이 많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에 지난 기록에서 8분 정도를 더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프를 뛰어본 뒤 꼭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낀 마지막 항목, 바로 부상 예방과 회복입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무리를 하게 되면 몸에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 전에는 내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몸에게 알려주기 위해 굳어있는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 동작은 다리를 뒤로 들어 올려서 손으로 당겨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하게 되면 허벅지 앞쪽 근육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 동작은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 또한 허벅지 앞쪽을 풀어줄 수 있어요. 세 번째 스트레칭 동작은 한쪽 다리에 무릎을 굽힌 채 앞으로 내밀고 뒷다리는 뒤로 쭉 뻗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하면 종아리 뒤쪽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번째 스트레칭 동작은 한쪽 다리를 편 채 옆으로 뻗는 자세입니다. 이 동작을 하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모두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준 뒤 달리기를 시작하면 좀 더 가벼운 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가 끝난 후에는 심박수를 낮추고 몸을 풀기 위해 천천히 걸으면서 쿨다운을 합니다. 달리기를 하느라 지쳐서 걷기가 힘들다면 깊게 심호흡을 하며 몸을 안정시켜준 뒤 운동 전에 하는 스트레칭을 다시 하면서 경직된 다리 근육을 풀어줍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더 아프니까 해주는 것이 회복에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폼롤러를 이용해서 뭉쳐있던 종아리와 앞쪽 허벅지 그리고 바깥쪽 허벅지를 풀어주면 다리에 쌓인 피로를 풀어 다리 근육의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 예방을 위해서 몸무게도 조금 감량했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무릎과 관절에 더 많이 부하가 걸리게 되어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과체 중이었던 6월부터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마라톤을 하기 전 9월에는 정상 체중이 되었습니다. 체중이 줄자 몸이 좀 더 가벼워졌고 달리는데 무리도 덜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저는 하프 거리를 한 번 더 뛰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다닷컴의 또자입니다. 오늘은 8월 4일이고요. 하프 마라톤 대저 생태공원에 연습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 풀러 가볼게요. 달리기 전 열심히 몸을 풀어줍니다. 1km고요. 6분 10초. 그래도 최근 엄청 더웠는데 지금 오늘 달리는 날은 좀 덜 더운 날이라 다행인 것 같습니다. 3km 18분 36초 31분 5km 좀 넘어서 물을 보충해줍니다. 더운 날씨라서 땀으로 다 젖어버린 밑돌이. 물을 보충해준 뒤 다시 달려갑니다. 회복을 위해서 다리 근육을 잘 풀어준 덕분에 달리는데 다리에 무리가 없었어요. 7km 남았고요. 1시간 31분. 14km 즈음에서 힘이 빠져서 걷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걷지 않고 계속 잘 뛰어갑니다. 3km 남았고 2시간. 저녁 시간에 가서 그런지 날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이제 1km 남았습니다. 2시간 15분. 가자. 할 수 있다. 지난번 하프까지만 해도 달리다가 중간에 걷는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 번도 걷지 않은 채 계속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제일 처음 달렸던 2시간 56분에서 33분의 시간을 줄였어요. 제 영상을 보면서 하프 대회 전에 하프 거리를 여러 번 뛰어보아야 하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저는 훈련을 통해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알아보고 싶기도 했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 LSD 훈련 겸으로 하프 거리를 4번 정도 달린 것이었어요. 저처럼 많은 횟수만큼 하프 거리를 뛰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프 마라톤 대회를 나가기 전 한 번 정도만 하프 거리를 뛰어보아도 충분해요. 달리기를 연습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제가 제일 처음 세웠던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초보 러너분들을 위한 훈련법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어 많은 초보 러너분들이 하프 마라톤을 성공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 뛰는 프로 도전러 또자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